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4차 시 수업이죠. 여러분 벌써 절반, 제가 7차 시 배열까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넘게 온 겁니다, 여러분. 다들 훌륭히 잘 해주시고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과제도 정말 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시언어 교육 4차, 오늘은 수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수식. 이제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수식이 들어가겠죠. 마치 수학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원하는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풀이를 작성하잖아요. 자,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코드마다 개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태까지는 다 여러분들 사고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짜는 게 대체적으로 다 비슷한 양상,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단원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람마다 수학 문제 풀이가 다른 것처럼 이제 각자의 사고 과정이 코딩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코드가 좋은 것이냐? 왼쪽에 보시면 이 비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비둘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날려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잘 만들었어. 근데 얘가 날개를 퍼덕여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목을 프로펠러 마냥 뱅뱅 돌려가지고 목을 프로펠러로 날아가는 겁니다. 어쨌건 날아가요. 그러면 장땡이에요. 원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 비행이란 기능을 수행하면은 그걸로 이제 충분한 거예요. 얘 비둘기고 날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복습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갈까요? 자, 정수형 변수 3개를 선언했죠. 2개 입력받아서 덧셈 연산하고 뺄셈 연산하고 곱셈 연산하고 나눗셈 연산하고 나머지 연산합니다. 자, 변수 2개 받았고요. 이제 수식을 연산하죠. 이거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 정수 계산이니까 실수로 안 나오겠죠. 7 나누기 4는 몫이 1이잖아요. 정수 계산에서 몫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퍼센트를 출력할 때 퍼센트를 프린트문 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점. 이게 참고사항이고. 자, 전에 페이지의 코드랑 비슷한데 이번엔 정수 자료형이 아니라 실수 자료형이에요. 더블. 이것도 비슷합니다. 실수 자료형에는 다른 점이 실수 자료형에는 이렇게 실수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 7 나누기 4가 몫인 1이 아니라 1.75 실수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초 단위의 시간을 입력하면은 얘가 분과 초로 이렇게 나눠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넘어갑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인풋으로 초 단위의 시간을 입력받고 그리고 분과 초로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분은 입력받은 초에서 60으로 나누고 나머지 초는 이게 입력받은 시간에서 60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초로 입력받았습니다. 입력받은 시간이 초 단위니까 1분은 60초죠. 그래서 입력받은 시간 초를 60으로 나누면 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분으로 환산되지 못한 나머지 초는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입력받고 캔디의 가격도 여러분들이 입력해요. 그래서 최대로 살 수 있는 캔디의 수와 캔디 구입 후 남은 거스름돈을 출력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일시정지하고 작성해보세요. 네, 이제 넘길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머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입력받고 캔디 프라이스, 캔디의 가격, 사탕의 가격을 입력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캔디의 개수, 살 수 있는 캔디의 개수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을 캔디 가격으로, 사탕 가격으로 나누면 되죠. 거스름돈은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 있는 주석 보이시죠? 슬래시 슬래시 최대한 살 수 있는 사탕의 수, 이렇게 적절한 주석 처리는
전체 코드에서 가독성을 향상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석 잘 사용하시면 좋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증감연산자. 증감연산자가 무엇이냐?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처음 보는 x 플러스 플러스 이 문장이 생겼죠. 이 x 플러스 플러스는 x는 x 플러스 1과 같은 의미예요. 원래 값의 x를 증가시킨다. 얘는 부호만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교수님이 문제로 냅니다. 교수님이 이 자식 공부를 좀 했나? 이렇게 한 완전 최상위권 난이도 변별력은 아니고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교수님이 이런 문제 냅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해서 들으세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 x와 x 플러스 플러스가 있죠. 마이너스는 부호만 다른 거니까 플러스는 증가, 마이너스는 감소니까 설명 안 할게요. 자, 풀풀 x는 수식의 값이 증가된 x의 값이에요. 1만큼 증가된 x의 값. 얘는 수식의 값이 증가되지 않은 원래의 x의 값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플러스 플러스 x는 문장에서 x를 먼저 1만큼 증가시킨 후에 수식의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x의 값은 증가된 x의 값이에요. 예를 들어 x가 1이었으면 풀풀 x는 2예요. 근데 x 플러스 플러스는 수식의 값을 먼저 계산한 후에 x의 값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플러스의 값은 증가되기 전 x의 값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만 해서 좀 어렵잖아요. 코드를 통해 살펴봅시다. 자, x는 1, y는 1이 있어요. 그리고 next x가 풀풀 x죠. 풀풀 x는 먼저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1에서 풀풀 x야. 그럼 2가 돼. 이 2가 next x에 입력이 됩니다. 자, 끝났고 그럼 이제 y를 봅시다. y는 1이에요. 근데 풀풀 y가 아니라 y 풀풀이에요. 플러스 플러스가 변수 뒤에 있어요. 그러면 원래 y의 값을 얘한테 입력한 다음에 얘가 증가됩니다. 다음 줄에서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y 풀풀이면은 y가 원래 1이었죠. 그 1이 next y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next y는 1이에요. 다음 문장에서 y는 2가 돼요. 자, 또 헷갈리니까 코드를 통해 살펴봅시다. x는 1이고 y는 풀풀 x죠. 그럼 어떻게 되냐? x는 1인데 풀풀 x예요. 먼저 증가시키죠. 이 부호 풀풀이 변수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풀 x 1이 2가 됩니다. 그 2가 y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x는 2, y는 2 이렇게 됐고, 자 얘는 좌측과 비교해서 봤을 때 풀풀 x가 아니라 x 풀풀이죠. 우측은.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증가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입력한 다음에 증가된다 했죠. 그러면 x는 1이고 이 1이 y에 입력됩니다. 그리고 x는 증가는 해. 그리고 x는 증가를 해요. 그래서 x는 1, x 풀풀이면 1 먼저 넣고 x가 증가한다. 그러면 y는 1이 되고 x는 2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복합형이에요.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쫙 많이 내시는데, 자, 한번 살펴봅시다. int xy. 물론 모든 제가 말하고 나니까 한 가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은 이게 시험 문제 내긴 좋은데 김성환 교수님 기준이에요. 근데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이거 시험 문제 낼 것 같아요. 이거 헷갈리거든요. 많이 틀려요. 실수해서. 그래서 자, 제 코딩 수업에서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거는 한 60% 김성환 교수님 기준이라는 거. 다른 교수님들도 근데 아, 시험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건 이거는 알아두면 좋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변별력, 시험의 변별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알아둡시다. 자, x는 1, y는 풀풀 x죠. 풀풀이 앞에 있네. 그럼 먼저 증가시켜요. 그럼 x는 2가 되고 y도 이 2가 입력돼서 x는 2, y는 2가 되겠죠. 그럼 x는 2, y는 2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y는 x 풀풀. 그러면 2였죠. 그럼 y는 2가 입력되고 x는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 이거 일시정지 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해 안 되셨으면. 자, 넘어갈게요. 차분히 봅시다. 자, 이 빨간 네모 박스에서 빨간 네모 박스 부분을 보면 x는 1, y는 풀풀 x예요.
그럼 x는 2가 되고 이 2가 y에 입력돼서 x는 2, y는 2가 되겠죠. 다음, 그럼 이제 x는 2, y는 2인 상태죠. 여기서 y는 풀풀 x. 풀풀 x가 아닌데 x 풀풀이죠. 아, 미안합니다. 자, x는 2, y는 2인 상태에서 y는 x 풀풀이죠. 그럼 2가 먼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증가되는 거니까 y는 2, x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x는 3, y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이제 이해했죠? 자, 다음 대입 연산자와 복합 대입 연산자. 이게 무엇이냐? 이거는 별건 없고 이게 다예요. x 플러스 등호는 y. 이거는 의미가 이거랑 같다. 이걸 잘 사용하면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셔서 익숙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자,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x가 있죠. 그래서 x는 이렇게 x에 관한 등호가 될 거예요. x는 이렇게 됐죠. 그리고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 있는 걸 통째로 묶어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x는 x 플러스 y, x는 x 마이너스 y, x는 x 곱하기 y, x는 x 나누기 y, x는 x 나머지 연산 y 이런 식으로. 쉽죠? 자, x는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x는 10, y도 10인 상태예요. 여기서 x는 x 플러스 1을 하고 싶어요. 그럼 x는 11이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x 플러스는 1. 그러면 x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으냐? y는 y 곱하기 2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y 곱하기는 2. 이렇게 하면은 이 연산이 되겠죠. 실제로 보는 거랑 이렇게 코드를 직접 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x는 x 플러스 1, x는 x 플러스 1, y는 y 곱하기 2, y는 y 곱하기 2.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하면은 x는 11, y는 20 이렇게 나오겠죠? 예, x는 11, y는 20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관계연산자. 관계연산자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다음 이제 5차 시간이 조건부가 잘 조합되면서 사용이 될 텐데, 보시면 의미가 그 코드 문장이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죠. 물음표 묻고 있어요, 우리한테. x와 y가 같으냐 다르냐, x가 y보다 크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뭐 예, 아니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건 예, 아니요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연산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x와 y가 같은가에서 등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등호가 사용된다는 점. 자, 다음 페이지를 통해 좀 더 설명을 강화해 볼게요. 자, 코드죠. 이거를 실행해 봅시다. 어떤 의미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정수를 두 개 이렇게 입력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정수가 같은지 뭐 다른지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랑 같으냐, x랑 y랑 같으냐, 그리고 x랑 y가 누가 더 크냐, 혹은
x랑 y가 다르냐, 이게 다르다 표시거든요.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자, 두 개의 정수 3, 4. 아, 두 개밖에 안 했네요. 퍼센트를. 자, 봅시다. 정수 두 개를 입력했어요. 자, 같으냐, 다르죠. 거짓이죠. 거짓이면 0입니다. 3과 4. 3이 4 이하냐? 맞죠. 참이죠. 참이면 1이에요. 얘는 3과 4가 다르냐? 다르죠. 참이죠. 참은 1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은 0, 참은 1.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코드를 다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 정도 3, 4를 입력했잖아요. 3과 4가 같으냐? 다르다. 거짓이죠. 거짓이면 0. 3과 4가 다르냐? 달라. 참이죠. 1. 예, 거짓. 참. 거짓. 참.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 겁니다. 3, 4만 했으니까 뭐 다른 것도 해볼까요? 3, 4 말고 987, 456 이렇게 합시다. 자, 결과값. 다르니까 0. 이거 987과 456은 다른 숫자죠. 크기가 다르죠? 1. 참 맞아. 이거 참이죠? 거짓, 참, 거짓. 이런 느낌으로 되는 겁니다. 자, 형변환. 형변환은 또 무엇이냐? 우리 사단원에 배울 게 많죠. 여러분 힘내봅시다. 자, 저번에 지난 실습 시간 때 이거 문제를 통해서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얘는 정수 변수잖아요, i가. 근데 이 정수형 변수에 3.14 실수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컴파일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3.14에서 소수점을 떼버리고 정수 부분만 입력이 돼요, i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정수자료형 인티저형에 실수를 입력하면 소수점을 제외한 정수가 출력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그리고 자동적 형 변환이라고 해요. 이게 반올림 아니라 버림이에요. 이게 3.9라 하더라도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티저 i는 3.14, i는 3이 입력된다. 아,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새로 3.14가 아니라 여기다 바로 3.9를 때려볼게요. 그리고 입력하면 3이 나와요. 소수점 아래는 버려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코드를 한번 잘 보세요. i는 1.3 더하기 1.8이죠. 그럼 3.1이 나오죠. 근데 i에 3.1이 입력되면은 소수점 아래는 버린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3.1이 3으로 됩니다. 근데 자, 밑에를 보시면 1.3 앞에 괄호 열고 int 1.3이라 했어요. 얘는 이 1.3이란 데이터를 정수로 변환하는 겁니다. 정수 자료형으로 맞게끔 얘가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1.3 인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수점 아래가 버려지겠죠. 떼지겠죠. 소수점 아래가. 그래서 1.3이 1이 될 겁니다. 얘도 같은 원리로 1.8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1.3이 1이 되고 1.8이 1이 돼서 1 더하기 1 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얘는 2가 입력될 거예요. 보시면 자, 이거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 i는 1.3 더하기 1.8이면 i는 3.1이 되겠죠. 그래서 i의 3.1이 입력되면 자동적인 형 변환으로 여기 3이 입력되겠죠. 다음. 자, 이걸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1.3과 1.8의 데이터 형식을 애초에 정수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이 1이 되고 1.8이 1이 되면서 연산이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가 돼요. 자, 볼까요? 이렇게 되죠. 얘는 3인데 얘는 2입니다. 뭐 의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자, 얘는 연산한 값이 이거는
자, 뭐 이거는 귀찮으니까 안 바꾸겠지만 연산한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얘는 6.xxx가 나와서 6이 되는 거고 얘는 1 더하기 3이 돼서 그냥 5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참고로 이 명시적 형변화는 이렇게 인티저형뿐만 아니라 1이라는 정수 데이터가 입력돼 있으면 이걸 더블로 괄호쳐서 1을 1.000 이렇게 실수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 괄호 안에 자료형은 여러분들이 맞추고 싶은 이 자료형에 따라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 연산자 우선순위와 결합 규칙. 이건 무엇이냐? 별거 없습니다. 산술 연산의 경우에 x 플러스 y 곱하기 z는 우리 그 수학에서 우선순위 알죠? 그대로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돼요. 근데 괄호가 있으면 괄호 먼저 연산한 다음에 곱하고, 근데 등호 연산의 경우 아까 헷갈렸었는데 그 실습 문제에서 이거 헷갈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인데 등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z는 0이 먼저 실행. 이 수식의 값인 0이 다시 y에 돼. x에 또 이렇게 대입되는 건데 이게 지난번 실습 문제거든요. 제가 등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산이 된다 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x에 2.5를 입력했어요. 근데 x가 정수 자료형이네. 그럼 2.5에서 소수점 떼버리겠죠. 그럼 x는 2가 돼요. 근데 2를 이번엔 실수 자료형인 플롯, 실수형 변수에 입력했어요. 2를. 그러면 2가 실수형 변수에 입력되니까 2.5가 여기 입력되는 게 아니라 2가 여기 입력되겠죠. 그래서 x는 2, y도 결국 2 이렇게 될 거예요. 같은 코드거든요. 실행해 봅시다. 자, 플롯이 아니라 더블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자 y는 x는 2.99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x와 y를 출력해 봅시다. x는 y는 x, y. 그럼 x는 2가 되면서 y도 2가 되겠죠? 네.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산이 돼서 그래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써볼까요? x는 2.99예요. 그리고 y는 x.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 부분이랑.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끝이네요. 오늘은 수식 연산자를 빨리 해서 끝났네요. 제가 이거 여러분 사실 지금 녹화 3번째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좀 빨리 끝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잘 정리했다 이 말이에요. 머쓱하네. 자, 과제입니다. 문제 1. 총초를 입력하면은 시간 몇 분 몇 초인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초를 입력하면 2시간 46분 30초 이렇게 출력되면 되고, 얘는 이제 2점 사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돼요. 2점 사이 계산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2점은 사용자로부터 정수로 입력을 받고, 제곱근의 계산은 이제 이거 헤더 파일이에요. 헤더 파일이고, 그럼 샵 include math.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연산자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함수를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 sqrt 더블 x에 입력된 값의 제곱근을 얘가 출력해줘요. 그 사이즈 오브랑 비슷한 느낌이죠. 네. 4차 시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시에서 금방 돼요.